안녕하십니까. 블라썸 에듀의 전창희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프리그먼 인사이드 아웃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처음에 강의를 딱 틀었는데 아니 이게 1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어 수업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라니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봐봐. 말 그대로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오리엔테이션 한단 말이야. 가서 이제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선배들 만나가지고 후배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잔 하면서 너는 이름이 뭐니? 난 이름이 이건데 이렇게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강의를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다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수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첫 주차 수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상담 때 학원에서 이런 거 해요 라고 듣고 OT 때 얘기를 좀 듣겠지만 그래도 실제 강의에서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잘했죠? 그래, 박수. 좋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현생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일단은 이 프리구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강의 구문 강의인데 요걸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야. 이름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봤으니까 선생님을 나 여러분들이 얼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나가다 보잖아.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처음 보는 친구지만 되게 알던 친구처럼 안녕 이름은 부르지 않겠지. 모르니까 안녕 이렇게 봐줄 겁니다. 알겠죠? 인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요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어떤 강의를 듣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독해 강의라든지 아니면 EBS 강의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강의를 듣게 될 텐데 거기서도 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좋죠 여러분들? 그래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강의에서 만나게 될 건데 일단 여기서는 프리구문 인사이드 아웃에서 만났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을 뭘 좀 할 거냐면 이 기본적인 이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거니까 학원 시스템은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뭐를 좀 얻어갈지 어떻게 형성 향상을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온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은데 어떤 비유를 할 거냐면 퍼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퍼즐을. 근데 처음에 학원에 오는 경로는 되게 다양할 수 있고 생각보다 가볍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친구가 다니니까 그럼 따라오는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학원 보니까 뭐 이름이 이뻐. 그래서 오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가볍게 온단 말이야. 근데 막상 와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말이지 내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성적을 올리지? 내가 마음가짐은 뭐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뭐야 친구가 와서 다니자 그래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별 생각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 상태가 정상이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원 생활을 좀 오래 하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안해. 아까 하려던 비유는 뭐였냐면 퍼즐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퍼즐 게임. 그래서 요 조각 퍼즐인데 요걸 갖다가 이 맞추는 끼워 맞추는 해본 적 있죠 여러분들? 그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5명에서 각각의 하나의 퍼즐을 두고서 시작을 하는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 사실은 야 완성본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출 때 요 사각 코너부터 있지. 여기부터 끽끽 맞추면은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옆에서 누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5명이 똑같이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봐. 당연히 누구겠니? 가이드를 들은 친구, 완성본을 보고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빠르구나를 들은 친구가 가장 먼저 하지 않겠냐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이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는 이유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보세요.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에 내가 조금 표시를 했는데 열심히랑 제대로란 말이지. 근데 열심히라는 것은 그렇잖아. 우리는 인간은 말이야 본능적으로 열심히 하는 법은 알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책상에 오래 앉아가지고 내가 원래 1시간 공부하던 친구인데 2시간, 3시간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코피가 쭉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열심히란 말이야.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열심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학원을 다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안 다녀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이왕이 하는 거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요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지. 제대로. 그렇다면 이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뭘로 좀 바꿀 수가 있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 요 말로 좀 바꿀 수가 있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에서 B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때 A에서 B까지의 가장 최단 거리는 직선거리 요거일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가 아니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간다라고 했을 때 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야? 어떤 길을? 이렇게 가고 싶니? 뭐 운동할 거야? 이건 어때? 왜 돌아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가장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같은 속도, 같은 복폭,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단 거리를 선택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 학원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단순히 열심히 한다, 뭐 성적을 올리겠다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방향성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원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 방향성이라는 거 그래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나 열심히 할 마음은 있어. 근데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교 교양 시간에 봤던 이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숀이라는 심리학과 교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윌이라는 수학 천재인데 약간 반항심이 짙은 친구야. 그러니까 이 숀 교수가 이 친구를 봤을 때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지. 아니 얘가 되게 원석인데 왜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야 이놈 시키러 와봐 팍팍 때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딱 던지자면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지금 되게 좋은 원석, 좋은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좋은 데 재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데 쓰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갑자기 포옹을 빡 하는데 감독이 싹 밀려옵니다. 왜 이 영화를 갖고 왔냐면 여러분 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수능 진주일 수 있고 앞으로 뭐 수능 만점 영어 1등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여태까지는 내가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제대로 된 방향성. 다시 말하면 뭐 컨텐츠라든지 강의, 제대로 된 환경을 구축해놓고 여러분들의 원석을 끄집어 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아까 길을 갈 때 돌아가는 친구가 되게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가도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직선으로 걸어가는 친구가 느리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할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는 정말 좋은 실크로드, 꽃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거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 요거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서 정말 너와 나의 시너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성적 향상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게 나의 취지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뭐가 될까를 생각해봐봐. 여러분들의 태도. 그러면 이 학원에 와서 내가 여태까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험 보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나오고 되게 속상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걸 좀 날려버리고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보자라는 취지로 내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음가짐. 되게 내가 너네한테 많은 걸 바라려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해놓고 너네들이 따라오라고 할까? 두 번째 결정.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보세요. Be simple. 단순해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래 할 줄 알았던 열심히만 더 씌워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떤 교재를 사야 할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어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이리저리 허우적허우적 되면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순간 방향성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러면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복잡한 생각들, 뭔가 무슨 강의 들어야 돼? 어떤 교재를 써야 돼? 나한테 맞는 게 뭐고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야?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단해주고 끌어가주면서 너네들을 단순화시켜준 거야. 이 단순화가 나쁜 말이 아니라 너네들이 할 걸 되게 명확하게 해준 거야. 뭐만 하면 돼? 우리가 하라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되게 괜찮네. 그러면 여기 실크로드 깔려 있으니까 내가 이게 쉬지 않고 걸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학원에 처음 왔을 때 그래.
상담 때 내가 선생님 옛날 기억을 되살려보려 했는데 내가 상담 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잘 안 다녔던 것 같고 중학교 때 가면 꼭 엄마랑 같이 갔던 기억이 나. 그럼 나랑 상담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상담해. 다닐 거니?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응 하고 다니니까 별 생각이 안 나. 어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보통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되게 학원 처음 갈 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 좀 설레지 않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고 원장님이랑 약간 좀 친해지고 선생님이랑 좀 친해지고 그런 순간 약간 그 공부에 대한 어떤 설렘? 마음 같은 게 조금 떨어진단 말이야. 인간이니까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가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뭔가를 결심하는 순간 이걸 해야겠다는 설렘은 누구든지 들어. 근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에 대한 영어에 대한 어떤 확 올라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신작? 이런 것들을 이뤄내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꾸준히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 잘 생각해봐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단어를 내가 단어장을 샀어. 단어장을 샀는데 내가 한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외워본 적이 있나를 생각해봐봐. 그런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공부를 내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한 적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다 그럴 경우가 있지. 그런데 이게 어려울 경우도 있어도 마라톤처럼 여러분들 마라톤처럼 뛸 때 절대 안 멈추지. 왠지 알아? 멈추면 다시 못 뛰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들면 잠깐 페이스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멈추지는 않는단 말이야. 다시 못 뛸 거 알고 있거든. 이거 똑같아.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열심히 집중하면 되는데 중간중간 힘들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요 생각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처음에 시작한 그 초심을 잃지 않기란 되게 힘들지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겠다. 성적 올릴 때까지 한번 이악물고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성적 향상이라는 결실이 기다리고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다음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면 방금 한 얘기는 선생님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제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과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인강 잘 돼 있다는데 인강 들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 아니면 왜 블라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우리 학원에 왔다라는 그 전제하에 지금 왔으니까 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건가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대로 좀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 본 거니까 내가 반대로 한번 질문 던져볼게. 첫 번째, 단어를 6개월 동안 어떻게? 꾸준히 외워본 적이 있니? 꾸준히 단어를 6개월간 꾸준히 외워본 적이 있어? 잘 생각해봐봐. 내가 선생님 저 내신이 약해요. 문법이 약해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이런 질문에 전부 다 공통적인 원인이 다 1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담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아 너네들 전부 다 집에 옆에 싹 봐봐. 단어장 있어 없어? 100% 있어 너희들. 펴봐 지금. 펴보세요. 펴봤는데 새 거 아니면 앞에 한 10장 20장만 조금 누둥누둥하고 뒤에는 완전 새 거야. 책 냄새 맡아봐. 새 책이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단어를 외워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듣고 복습 완벽히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본 적은 다 있어. 여기가 처음이 아닐 거야 분명히요. 다 있고 인터넷 강의 글쎄 이제 중학생들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의를 듣고 복습 말고 인강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 인강을 우리가 다 듣는 걸 완강이라고 하잖아. 완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집시다. 있어 없어? 보통은 그래. 그러니까 강의를 끊어놓으면은 처음에는 되게 설레. 학원을 처음 가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어떨까? 수업을 어떨까? 되게 기대된다. 이거 다 들으면 성적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1강, 2강, 3강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개 돌려봐 다시. 인강책이 있어 없어? 꺼내서 보세요. 1강, 2강 뒤에 뭐야? 하나도 안 들었어. 지금 그 강의 어떻게 됐습니까? 만료돼 있겠죠. 복습은 고사하고
학원 강의 내가 인간 강의를 충실히 들은 적은 있는가를 생각해. 봐봐봐. 세 번째 가볼까? 수업 듣고 모르는 것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집에 갑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퀘스천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학원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질문을 못하면 거기 가는 이유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학원에 가는 건데 질문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야. 수업에 막 한 10대1명 있는데 중간에 손 대고 저 선생님 잠시만요.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봐. 정말 그 학습 분위기가 다 친구들이어서 되게 친근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거야. 내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업 듣고 모르는 거 되게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가진 않는지, 수업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하는 거 까먹고 집에 간 적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네 번째, 내신 때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할까요? 이것도 차근차근이란 말이 좀 중요한 건데 1, 2, 3번에 비해서 4번이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내신은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내신은 무조건 중요하고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야. 수시 준비를 위해서 내신이 필수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조금 게을리해도 4번은 약간 필요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 근데 차근차근이라는 말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로 개념부터 시작해서 본문의 개념, 부교재의 개념, 모의고사의 개념 정리하고 그 본문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법도 풀어보고 어휘도 외우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단지 그냥 뭣도 모르고 암기해가지고 서술형 변형돼서 나왔을 때 완전 무너지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5번째, 타학원 수업이 어렵거나 너무 쉽지는 않았어? 상담을 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래, 전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니?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야?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누구 친구야? 누구 친구인데요? 그럼 누구 반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 웬걸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어려워도 뭔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지. 그냥 어렵다 이거 아니야. 하기 싫다. 너무 쉬우면 굳이 내가 여기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5개의 퀘스천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들 약간 솔직해져야 돼. 약간 솔직해져가지고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내가 6개월 동안 꾸준히 외워본 적이 없지. 내가 하루 이틀 외우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 강의 끊어놓고 잘 안 들은 적이 있어. 학원 수업 듣고 복습은 내가 안 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을 좀 철저하게 해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이런 질문했단 말이야. 이런 건 방향성이라는 것이 어디서든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우리 학원 블라썸이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How to Blossom인데 아까 했던 질문들을 다시 좀 던지면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봐봐. 단어 6개월간 꾸준히 외워본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들으면 이날을 월요일이라고 합시다. 월요일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사를 받는 시스템 아니야. 그러면 요때 동안 단어가 있겠지.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듣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요런 수행 같은 것들이 요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때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봤을 때 내가 안 외워갔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맞어. 선생님 저 이번 주는 단어를 안 외웠습니다. 우리 창희기가 바빴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오늘 내로 아니면 최소한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는 적어도 외워하고 무진장 혼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봐. 니네가 단지 혼자 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선생님과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마치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급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하기지 않겠습니까? 혼자서는 내가 못했는데 선생님이랑 우리 하기로 했고 이만큼 내가 외워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공부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 성적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외울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과할 때까지 반복 단어 듣기 테스트예요.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25개밖에 못 썼어. 30개 중에서. 그럼 제 시험이거든.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 요 5개 정도의 숫자라고 보이겠지만 사실상 여기 밑에 깔려있는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 범위를 외워가지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걸 외워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그 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제 시험 보느라 다시 외우고 이 시간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 일주일에 해야 될 건 다 완성을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제 시험 보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는 하루 이틀 보다가 포기하는 것을 뭐 한다? 계속해서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 강의 듣고 복습 완벽히 한 적은 여기서 단어 듣기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봅니까? 이 강의 테스트도 봐요. 강의를 끌어놓고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거는 한 주 한 주마다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를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사실 없죠.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복습까지 꼼꼼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옛날에 강의를 끌어놓고 안 들었던 거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은 듣긴 듣는데 복습을 안 했던 것을 여기서 한번 끝내보자는 거야. 수업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복습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적용이 될 거고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드백까지 해서 완전히 너네들이 모르는 것까지 세 번째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봐봐. 담당 선생님과 강의 테스트 및 지필 테스트라는 것은 너네가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복습 용지라고 생각하면 돼. 요 맥락으로 세 번째까지 가볼게. 수업 듣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가니? 여러분들 수업 누구랑만 해? 선생님이랑 딱 1대1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 형식의 맞춤형 수업이지 본인한테 맞춰져 있는 수업 아니야. 그러니까 눈치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모든 질의응답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의지가 좀 약해. 그거는 학생들 다 있는 문제거든.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전부 다 메꿔줄 거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종의 약속이고 본인의 의지로 학원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 거야. 그래서 지금 강의도 보는 거 아니야. 이거를 단순히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 테스트, 그 다음에 강의를 선생님과 계속해서 매주 테스트를 하면서 복습할 수 있고 완벽히 일주일 동안 안전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시스템이야.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혼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선생님한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네 번째 볼게. 내신 때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하니? 요거는 선생님, 지금 나보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야, 믿어. 봐봐. 처음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그 내신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교과서라든지 내신 자료에 대한 강의 및 학교별 완벽한 단계별 내신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신을 시작하는 순간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주 단위로 더 나아가서 일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다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강의를 듣고 강의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워크북하고 뭐 한다?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이러면서 담당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피드백까지 받으면 순차적으로 완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시험 전에 직전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까지 완벽하게 해줄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신까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마지막 타학원 수업이 어렵거나 너무 쉽진 않았어? 우리 학원 올 때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고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왜 하려는 거야? 너네들 뭐 성적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수준이고 본인이 어떤 강의, 어떤 커리큘럼이 가장 맞을까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보다 잘해. 그런데 내 친구는 뭐 B라는 수업을 들어. B라는 강의를 듣는데 근데 나는 A야.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B라는 친구는 학원을 6개월 다녀가지고 나가는 강의가 한 20강 된대. 그럼 나는 1강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동영상 형태니까 친구랑 레벨이 다르더라도 진도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형 상태에 따른 맞춤 커리큘럼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친구랑 같이 다닌다라고 해서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맞는 수업 그리고 너네한테 맞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강의니까
얼마든지 언제 들어오든 지금 들어오든 좀 더 있다 들어오든 본인한테 맞는 걸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십니까? 됐어요? 좋아. 그러면은 잠깐만 끊고 선생님이 다음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볼게.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칠판 지우느라 조금 편집 좀 뒀었고 다시 출발할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까지 어떻게 공부할지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은 그림을 좀 보니까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군. 보면은 여기는 구문, 이렇게는 다 써 있어. 구문, 구문, 구문. 여기 이 코드도 구문이야. 우리가 배울 건 그 중에서 요 프리 구문이 되는 거고. 근데 이 구문이 뭐냐면 짧게만 얘기할게. 구문이 영어의 문장의 원리, 영어의 문장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구문 수업이야. 아니 그럼 그렇잖아. 단어를 알고 문장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영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럼 문장 단위의 해석이 정확히 되면 영어가 읽히지 않겠어. 그거를 도와주는 수업이 바로 이 구문 수업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문이 바로 요 프리 구문이지. 이 프리 구문을 듣게 되면은 영어의 문장 원리가 이렇게 됐었구나. 내가 대충 해석했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거를 비교적 수능 수준보다 쉬운 문장을 통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는 수업이 요 프리 구문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럼 내가 이제 영어를 읽을 줄 아니까 뭐 하고 싶어? 글 읽어보고 싶지, 독해해보고 싶지. 그러니까 요 독해 수업이 같이 이어지는 거야. 그럼 뭐 해보고 싶어? 어법도 풀고 싶다. 문법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어법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강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배웠던 구문을 통해서 이걸 어디 적용할 수 있어? 내신에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교과서나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내신에도 접목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문 강의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구문 수업을 듣고서 요거를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담당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테스트하는 게 이 다음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배웠던 것을 갖다가 학습한 걸 갖다가 정말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완벽히 복습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담당 선생님 수업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담당 선생님 수업까지 하고서 내가 이거 실제로 되는지 한번 다른 문장 갖다가 혹은 다른 문제 갖다가 적용해보고 싶은데 보강 수업에서 하실 수 있어요. 봐봐. 사이클이 그래. 강의를 듣잖아. 강의를 들은 것 자체가 공부는 아니지. 그냥 학습의 학을 한 거지. 배운 거지. 배운 걸 갖다가 점검하고 피드백 받고 보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게 담당 선생님 수업, 지필 테스트. 그리고 완전 체화까지 하는 과정이 이 보강학습이 되는 거야. 됐어? 요걸 갖다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학습을 해. 강의를 듣고 단어를 외우고 듣기를 들어보고 이런 학습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본인이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런 다음에 담임 선생님 수업, 그 다음에 이 수업과 더불어서 지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같이 하게 돼. 그러면은 이게 점검도 되면서 적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요게 완료가 되면은 이 워크북이라는 우리가 만든 교재와 보강 수업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배운 내용이 적용이 되고 체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잘 봐봐. 이 세 개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완전 학습이 될 수가 없어. 선생님 저 강의를 안 들었는데요? 완전 폭망이지 그냥. 갔는데 복습 한 개도 안 해왔어. 강의는 들었어요. 근데 복습 하나도 안 해왔어요. 할 게 없을 거야 여러분들. 점검을 어떻게 줍니까? 적용은 개뿔. 이런 거 안 가. 그러니까 점검까지만 받고 됐겠지. 안 가. 다음 보면은 새로운 거 나왔을 방어력이 없어. 뭐야 이거? 배운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뭐 하나라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대충 시간 때우려고 만든 건 한 개도 없어.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아까 말했듯이 be simple, 단순해져가지고 있는 그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조금 내가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이게 프리 구문 인사이드 아웃이었는데 구문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했었는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문이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 영어 문장의 원리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구문이란 단어가 낯선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한 단어는 문법 이런 게 친숙하잖아. 그치? 근데 구문은 뭐야? 영어 문장의 원리인데 이거는 내가 말로 길게 하기보다는 문장 하나 보여줄게. 해석해봐. 10초 줄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는 단어는 없네 이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러니까 as는 알잖아. 그러니까 봤잖아 많이. 모른다게 할 수 없잖아. much 알지? 다 알잖아. cannot make ourselves laugh 다 안단 말이야. 해석이 안 돼. 특히 어디가? 여기가 해석이 안 돼. 해볼까? 몰라. 많이 우리가 시도한다. 우리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해설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가 이 말이라고? 띠용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소리야? 우리는 괜찮아. 만들 수 없다 없네? 우리 스스로를 괜찮고 웃게 이거 비슷한 말이구나. 이건 이해해. 여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공부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일회용이야. 이게 이 말이구나. 외워 그냥 외워. 다음에 이게 나왔을 때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하는 게 구문 수업인 거야. 내가 여태까지는 단어를 외워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그냥 짜맞춰가지고 독해를 했단 말이야. 문장을 읽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래. 내가 여태까지 해석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린 것도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의 어떤 생각이 없고 단지 그 당일에 시험만 좀 준비하면서 외웠던 게 전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실력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암기력만 계속 유지해왔던 거야. 그게 여태까지의 우리의 영어 공부 방법이었다는 거지. 이걸 지금 이 시간 다음 강의부터 완벽하게 전부 다 깨버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영법, 제대로 된 영어의 문장의 원리를 지금부터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내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절대 해석이 안 될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 보면 돼. 알겠니? 여태까지 했던 약간 낡은 올드한 영어 공부 방식을 버리고 지금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나 때 내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저는 근데 알겠는데 좋은 거 알겠는데 저 내신이 좀 급해요. 내신 대비해서 저 수시로 대학 갈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영어는 구문이라는 건 좀 생소하고 문법이 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구문이라고 하면 되게 좀 낯설고 영어 문장의 원리 그냥 대충 해석하면 되고 문법 잘해 영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내신 대비가 안 되는 이유, 문법을 내가 못하는 이유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내신 대비가 뭔데요? 문법이 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알거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신이 약해요. 저는 내신이 약하고 모의고사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 모의고사 잘 본 내신이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런 거 없거든요. 내신 대비가 안 되는 이유, 문법이 약한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교과서 본문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She helped me overcome the difficulty.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보니까 help라는 동사는 얘가 동사인데 얘는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를 하나 쓰고 다시 한번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동사야.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도와줬다. 내가 극복하도록 어려움을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help 다음에는 명사가 하나 나오고 다시 한번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시작. help 명사 동사 원형, help 명사 동사 원형, help 명사 동사 원형. 외웠다. 시험 봐야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봐봐. help 명사 멘붕 아니야 이거? 뭐야 여긴 투부정사. 여기는 ing 아니야? 인쇄가 잘못된 건가? 뭐지? 근데 동사 원형 어디 있어? 띠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방어력이 안 생기는 거지. 왜? 이거를 문법적으로 그냥 외웠기 때문이거든. 이건 양반이니까 근데 이 정도는 양반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동사원도 되고 투부정사도 돼. 이렇게 외웠으면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약간 멘붕이긴 하지만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 이런 거 들어봤지? while이 접속사야 여러분들. 접속사. 그러면 접주동이라 해서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문법을 외웠다라고 생각해봐봐.
시험이 이렇게 나와. while studying. 뭐야. 접속사 뒤에 어떻게 ing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워. 지우는데 정답은 맞는 거래. 또 멘붕이야. 왜 그럴까? 이게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건데 이 이해라는 단계가 문법을 이해해라는 말이 어색하잖아. 그치? 이 어색한 말이 왜 그러냐면 구문이 빠졌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온 건데 내신이 왜 약할까 여러분들? 단어를 잘 모르니까 본문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지. 그것도 기본적인 문제지만 내가 문장을 읽는 전반적인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읽는 원리 속에서 문법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안 되는 이유, 내신이 약한 이유, 문법을 모르는 이유가 사실 다 구문 때문인데 문장의 기본 형성 원리를 모르니까 요거 이름도 그 찬란한 분사 구문 아니야.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문법이 약하고 내신이 약한 건데 내신 따로, 문법 따로, 문법이랑 내신도 붙어있다 생각해. 붙어있다 생각해. 구문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내가 구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을 이뤄내야 되는데 파편적인 문법 지식들, 관계대명사 나 들어봤어. 그 뭔지 알아? 뒤에 불완전한 거. 이게 끝인 거야. 그러면은 해석도 잘 안 되고 조금만 변형돼도 이게 문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신 대비 그 다음에 문장을 통한 문법 정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결국 기본은 구문이라는 거죠. 내신 대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내신 잘 봐? 영어를 잘하는 친구. 그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뭔데? 문법을 잘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구문 잘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구문이라는 이 말 속에 문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 구문을 공부하게 되면은 문법이 잘 정리가 되는 건가요? Of course, absolutely 여러분들. 무조건입니다. 문법을 잘한다고 구문 문장이 잘 읽히나요? 이렇진 않습니다. 요 관계 성립잖아요. 우리가 내신도 커버할 수 있으며 문장을 통한 문법 정리도 할 수 있는 구문 강의를 본격적으로 지금 이 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내신 때 되면 내신 강의 줘.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실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언제 되면 제일 좋냐면 기말고사 끝난 지 일주일 되는 시점.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났으니 2학기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겨울인데 1월 달부터 한 3월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그때 동안 완벽하게 이 문법 구문 실력을 쭉 끌어올리면 내신 대비가 훨씬 편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업이 내신도 커버하고 이 문법 정리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문장을 읽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모의고사, 수능 지문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뼈대를 닦는 수업이 지금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끝내고 싶어요. Keep in mind라고 좀 적어봤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래, 이게 뭔가 나는 그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선생님은 걔를 좋아했었어요. 마윈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마윈이 누구냐면 알리바바 창업자인 사람인데 중국의 최고 부자인 사람이죠. 되게 흑수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인물인데 선생님이 옛날에 조금 대학교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인 시절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차피 넌 걔네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강연 그만 봐라. 오히려 얘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좀 말하고 싶냐면 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최소한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거를 Keep in Mind에 넣은 거예요. 봐봐. 첫 번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석이나 지각 제발 좀 하지 마.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네들한테 솔직히 나는 여러분들의 결석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크게 없지. 근데 잘 생각해봐. 담당 선생님 생각해봐. 담당 선생님이 너네 시간을 빼놓고서 오롯이 그 시간을 빼놓고서 너네들을 위한 수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약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빠져버리면 힘이 빠지지 않겠니? 물론 보충 잡아줄 수 있어. 근데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원래 있던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바꿔서 다른 시간이 온다고 하면은 100%의 수업을 오로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 비해서 시스템상 시간이 짧잖아 여기가. 근데 요 시간도 5분 10분 늦는 친구들이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수업을 좀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변명 한 적 있어요 얘들아. 아파요. 아픈 거 지가 알거든. 내가 진짜 아파 죽을 정도라서 절대 못 간다는 게 있고, 그럼 못 가는 게 맞지 그러면은. 솔직히 갈 수 있는데 좀 아프긴 해. 아프긴 한데 갈 수 있는데 아프니까 좀 가기가 싫어. 와야죠 여러분들. 강의를 못 들었으면요 일어나서 지금 반성하세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실제로 이런 것도 기억이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 오다가 옷 젖으면 감기 걸리지 얘들아. 눈이 많이 옵니다. 오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지 얘들아. 예, 이런 말은 좀 안 해주시기를. 이제 고등학생쯤 됐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뭐 많게는 2학년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좀 서로 매너는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두 번째, 단어가 안 외워진대. 맞아요, 단어는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격려차 넣은 거거든. 단어가 안 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단어장을 펼쳐봤을 때 내가 아는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어량이 많아 보이고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해. 내가 응원차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 특히나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해줄게. 이게 원래 그래. 단어는 원래 안 외워지는 게 맞아. 잘 외워지면 니네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암기력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원래 아는 게 많은 거야. 안 외워지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너무 찡찡대지 말고 그 시간에 한자 더 외우자. 제시험 좀 보면 어때? 다시 봐 그러면은 이 악물고 해야지. 이것만큼은 지켜줘 제발. 왜냐면 우리가 구문 강의도 열심히 준비해놓고 독해 강의도 준비해놓고 내신 강의 완전하게 준비해놓고 자료도 되게 많이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소화해가지고 성적으로 발현을 시키려면 단어를 외워줘야 되거든 여러분들 제발. 그런데 우리가 너네들의 손발이 될 수는 없잖아. 여기 민규야 여기 외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려워하니까 내가 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거지. 너네들 성적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준비해놓고 실크로도 깔아놨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열심히 하고 비심플해서 단순해진다는 거에 그 가장 원초적인 게 단어를 외우는 거야. 원래 어려워 맞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돌고 나면은 그래도 다음에 볼 때 좀 괜찮아지거든. 지금 힘들잖아. 이 악물어 해야 돼. 그거 포기하는 순간 다 아무것도 안 돼. 강의 듣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알겠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알겠죠? 마지막이야. 자신을 위한 학습. 그래요. 이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월요일 날 수업이고 다시 이제 월요일 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지 선생님한테 검사받기 위함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느샌가 보면은 뭔가 선생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떤 짓거리 하냐면 월, 화, 수, 목, 금 놀다가 토일에 몰아붙이는 거야. 강의 싹 듣고 이해는 뭐 하는 건 뭐 모르겠지만 일단 필기해놓고서 이러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너 왜 이렇게 복습이 안 돼 있어? 단어 왜 통과 못해? 아, 시간이 좀 없어서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학원은 본인을 위해 다니는 거지 선생님한테 검사받기 위한 우리 초등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떤 프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월화수 안 하다가 목금부터 하고 싶은 생각 들지 맞는데 이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매주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야. 응? 선생님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학습을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거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석지각하지 않고. 단어가 안 외워도 포기하지 말고 원래 어려운 거야. 지금 내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단어니까 요거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자신, 나를 위한 학습을 하고 있다. 요 세 가지 생각만 잘하면은 우리 학원 생활이 조금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이면서 풍성해질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한다. 알겠지? 마지막 우리가 요 말을 보면서 마치고 싶어요. 강의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너네들이 지금 OT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종강하는 날까지 이 강의를 다 들었을 때는 분명히 너네들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영어 실력이 분명히 향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더 높은 곳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것이야. Go higher with Blossom. 우리 블라썸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